안녕하세요. 닥터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유상담입니다. 오늘도 두 분에 대해서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진단하고요. 스스로 어떻게 훈련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처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분입니다. 술 취함에 대한 아버지의 지나친 욕설과 반성 요구를 참을 수 없는 24세 남자 직장인입니다. 공무원 생활을 한 지가 7개월째입니다. 아버지도 공무원이신데 현재 일하는 직장의 팀장보다 본인의 팀장보다는 한 직이 높고 그렇지만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신이 좋은 대로 발령받게 아버지께서 신경을 써주셨다고 하네요. 문제는 오랜만에 팀 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식 후 동료가 집까지 바래다 줬는데 이후에는 기억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술을 많이 드신 거죠. 어머니에게 들은 바로는 아버지가 심한 욕설을 하고 침대에 있는 자신에게 2번이나 물을 끼얹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물을 끼얹었을 때는 물이 코에 들어가서 코피가 났었다고 하네요. 다음날 반성문을 쓰게 하셨고 그 반성문에 그냥 단지 반성문이 아니라 그 반성문에 같이 회식한 6명 이 팀 직원의 사인까지 다 받아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또 있었는데요. 그때도 또 술에 취해 동료의 부축을 받고 들어왔었을 때 이때는 이제 정신이 있었죠. 인격 모독과 함께 또 역시 반성문을 요구하셨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너무 화가 나고 아버지가 권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사인 받기를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독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진지하게 말씀드리면은 또 아버지가 욕설을 퍼부으실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이제 사실은 두 가지 사인입니다. 지금 당장 문제는 당장에 사인 받기를 요구하셨잖아요. 그걸 갖다 이제 거부하는 문제. 또 한 가지 문제는 독립의 문제. 이게 별개의 문제입니다. 독립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여러 가지 이제 큰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인 받기를 거부하는 문제는 단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갖다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가지 사실 다른 문제죠. 만약에 독립을 무기로요, 아버지한테 사인 받기 거부를 갖다가 진행한다면은 관계가 더 악화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더 악화시켜서 오히려 더 정말 독립이 아니고 그냥 싸워서 쫓긴다 그럴까요? 뭐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독립을 이제 축하해 줄 일인데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은 차차 생각하시고요. 당장 이제 먼저 사인 받기 거부, 이걸 어떻게 성취하느냐. 계속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것 같다가 계속하게 할 수는 물론 없겠죠. 모든 아버지가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왜 그런 행동을 하시겠어요? 뭐 아버지 방식의 문제지, 이 자식을 사랑하는 뭐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네, 방법의 문제일 따름이죠. 네, 어찌됐든, 근데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어떻게 하든지 이제 사인 받기 거부하기, 더 나아가서는, 뭐, 욕설하기, 그 다음에 또 반성문 쓰기, 이런 거 갖다가 뭐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당장, 가장 쉬운 방법은요, 이런 방법입니다. 아버지 요구에 동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해드리고, 실제로는 시간 끌어서 뭉개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잘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인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네, 요청하겠다고 했지, 네, 반드시 받아오겠다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아주 요청하겠다고 하시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차일피일, 이 핑계 저핑계를 대는 겁니다. 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이 핑계 저핑계를 대서 시간을 끄는 겁니다. 또 시간을 끈다고 또 욕설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셔서 그러시겠지만은 나는 화를 내면 안 되죠. 화를 내지 않고 욕하지 마시라고 요청하기. 네.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요. 그래도 이제 욕을 계속 하시면은 잠시 자리 피하기. 네. 네. 일단 피하시면 됩니다. 그러거나 밤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은요. 뭐 외박하기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는 외박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네, 외박하기. 네, 이런 등으로 하여튼 일단 발등에 불을 끄고요. 시간을 끄는 겁니다. 계속해 가서.
그러면은 또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아버지가 신체적으로 폭력을 휘두를 수도 있어요. 근데 화가 나시면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방어만 하시면 돼요. 뭐 어렸을 때는 뭐 맞고 자랐을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다 큰 성인이 돼서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방어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잖아요. 그러면 시간 문제입니다. 결국은 흐지부지 됩니다. 결국은요. 네,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이 쉽습니다. 아버지도 한 번에 끝나실 분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하여튼 한 번에도 이렇게 넘어가시면은 그 다음에 또 그러는 걸 갖다 내가 대응하기가 쉽다는 거죠. 네, 그런데요, 이런 아버지 문제하고는 별도로 내가 기억을 잃을 정도로, 그리고 물을 끼얹어도 깨어나지 않을 정도로 음주를 했다. 이건 정말 폭음입니다. 이렇게 폭음을 하면은요, 뭐 아버지도 걱정하시겠지만은 우선은 내 몸에 굉장히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딴 문제죠. 이거는 내가 나를 돌보는 문제니까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회식을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음주량을요, 반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천천히 마시면은요, 반만 마셔도 충분히 이렇게 이 술 취함을 갖다가 즐길 수 있거든요. 네, 회식 분위기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 문제하고 이제 내 폭음의 문제가 다 안정화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독립을 생각해 보세요. 네, 독립은 뭐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하지 않기도 하고 어차피 이제 독립을 합니다. 결혼하면은. 그래서 잘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근데 지금은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다 정리한 다음에 그때 천천히 고려하셔도 됩니다. 둘째뿐입니다. 위생 강박, 사고 강박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29세 주부입니다. 위생 강박은요, 네, 위생에 대해서 이제 내가 강박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주로 딸에 대한 겁니다. 딸이 17개월인데 병원 외에는 거의 외출을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밖에서 기저귀 갈 생각을 하면은 불안해서 아예 안 나가고 만다는 거죠. 또 집에서 기저귀를 갈 때도 욕실에서 손을 씻은 상태로 다른 것을 안 만지고 갈아야만 마음이 놓인다고 합니다. 침이 튀길까봐 이유식을 갖다, 지금 이유식 먹는, 이것도 이제 많이 지났죠. 사실은 17개월이니까요. 이유식을 후후 불어주지도 않고 입에 뽀뽀도 안 한다고 합니다. 계란으로 요리를 할 때 그 손으로 어디 닿으면 절대 안 되고 대여섯 번 씻어야만 직성이 풀린다고 합니다. 안 지키면 큰일 날 것 같고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하시네요. 충치균, 그 다음에 헤르페스, 그 다음에 대장균, 그 다음에 계란에 있는 살모넬라균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위생 강박이고요. 사고 강박도 있습니다. 사고 강박은 주로 행동으로 나타나진 않고 주로 이제 생각으로 나타나는데요. 8살 아들 관련해서입니다. 그래서 유리라든지 뭐가 터지는, 뻥 하고 터지는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스 등에 대해서 불안이 심하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이제 사고 강박은 주로 생각의 강박이죠. 그 다음에 아까 위생 강박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행동 강박입니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본인은 예민해지고 몸이 안 아픈 곳이 없고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방광질 항문 쪽이 칼에 베인 듯한 통증, 손가락이 안 움직여지고 주먹이 안 쥐어지기도 하고 움직일 때 찢어질 것 같은 통증, 이런 이제 고통이 있다고 하네요. 아까 말씀드린 강박 행동 외에도요, 하루에 설거지를 2번 하고요, 세탁기를 2-3번 돌리고요, 건조기를 역시 또 2-3번 돌린다고 합니다. 딸은 엄마가 주방으로 가거나 일을 하기만 해도 자지러지게 운다고 하네요. 즉 엄마랑 떨어지기만 해도 자지러지게 운다고 합니다. 이 울음소리에 마음이 급해지고 또 미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운은 다 빠지고 아이들과 제대로 못 놀고 집안일도 자꾸 밀린다고 합니다. 본인도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네요.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뭐 이런 것들 하고 싶은데 그럴 여유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운전면허는 있지만은 자동차 타고 추락한 꿈을 한번 꾼 이유는 그게 너무 생생해가지고 운전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평소에 자기 개발 책은 미친 듯이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위생과 사고 강박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질문인데요. 이제 이게 현재의 문제입니다. 현재 이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현재도 이런 생각을 하고 현재도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에서 다 비롯되는데요. 이제 과거 얘기를 이제 본인은 사실은 이제 어떤 분들도 다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가 이렇다 이렇게 되게 이제 전개를 하죠. 근데 닥터는 반드시 이걸 뒤집습니다. 현재부터 현재 문제가 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과거가 어떻게 돼서 현재 이르렀는가, 이렇게 진행을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과거는요, 내 기억 속으로만 존재하죠. 네, 그런 일이 진짜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늘에서는 기억으로만 존재합니다. 근데 오늘은 진짜 존재하거든요. 네, 오늘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다르게 해야만 또 내일을 다르게 할 수 있고 내 미래를 내가 만들어갈 수 있죠. 자, 과거 얘기를 합니다. 위생 강박에 대한 과거는요, 일단 본인은 결혼 후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10여 년 정도. 방광염에 수없이 걸렸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헤르페스 2형도 걸렸었다고 합니다. 예. 둘째를 낳기 전에 둘째를 이제 임신했을 때입니다. 딸이 임신했을 때 헤르페스 보균자인 엄마가 아기에게 뽀뽀해서 아기가 죽었다. 이런 기사를 봤다 그래요. 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황당한 기사죠. 예,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딸을 낳은 후 산후조리원에서 이제 다 잘 있었는데 퇴소한 아기 중에서 로타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또 이런 소식을 듣고 또 놀랬다고 합니다. 그 아기를 키우면서, 딸을 키우면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하루에도 몇 개씩 갈고 손 소독제로 손을 씻어댔었다고 합니다. 라텍스 장갑을 끼고 생활했었고요. 장갑이 자신의 몸에 닿으면 바로 버렸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100일에 아기가 신우실염에 걸렸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병원 생활을 얼마나 또 힘들게 했겠어요. 검사 받느라고 힘들고 또 그런 아기 돌보느라고 힘들고. 그뿐만이 아니라 아기는 이후에도 방광염, 기관지염, 수족구병, 농가진 등에 걸렸었다고 하네요. 사고 강박에 대한 과거는요, 이 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신과 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신이 고등학생 때 유리에 다쳤는데 손 인대를 접합 수술을 했었고 팔과 턱 부분에 봉합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 임신 중에는 뜨거운 물병이 터져 화상을 입었었고요. 첫째 임신, 그러니까 아들이죠. 또 이 아들이 아기 때는 욕실에서 한번 꽈당한 적이 있었고, 돌쯤에서는 창문을 넘어가서 베란다로 떨어진 적이 있었고, 아들이 6살쯤에는 머리가 찢어서 이제 꼬매기도 하지만 스테이플러라고 그런 걸 갖다가 또 박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스테이플러를 박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 네,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크게 등장한 게 방광염이죠. 네, 그래서 엄마도 방광염, 딸도 방광염. 네, 그래서 이제 방광염은 염증이니까 균이 원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 균이 직접적인 원인이긴 하지만은 균이 왜 방광염을 일으키느냐? 진짜 원인은 저항력 약합니다. 이건 뭐 감기도 똑같아요. 감기는 항상 내 주위에 있거든요. 네, 감기를 갖다 우리가 옮겼다고 하는데 감기가 옮긴 게 아닙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있는 것 같다가 내가 저항력이 약해서 항상 내 몸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에 약해서 내 몸에 들어온 감기군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감기 바이러스가, 그게 감기죠.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방광염 걸린 거는 내가 저항력이 약한 거고요. 딸이 방광염에 걸린 것은 내가 옮겨준 게 아니라 딸이 저항력이 약한 거거든요. 네. 더구나 지금 엄마가 문제시하는 충치균, 헤르페스균, 살모넬라균, 로타바이러스는 방광염의 원인균이 아닙니다. 대장균은 원인균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요, 옮긴 게 아니고요, 본인의 몸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장균은 저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아무한테도 문제를 안 일으켜요. 누구한테 문제를 일으키느냐? 저항력이 약한 사람한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대장균은 없앨 수도 없지만은 없앤다고 뭐 방광염에 안 걸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딸이 이제 그 외에도 앓은 기관지염, 수족구병, 농가진 등은요, 다 엄마가 이제 문제시하는 그런 균들이 원인이 아닙니다. 다 똑같이 딸의 저항력 약화가 원인이죠. 헤르페스 엄마가 아기에게 뽀뽀해서 아기가 죽었다는 기사. 네, 이런 기사가 정말 있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만은
뭐 언론은 잘 보세요. 네, 기사를 쓸 때 어떻게 쓰나. 네, 다 이렇게 씁니다. 네, 과잉 포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조금 더 나가면 가짜 뉴스입니다. 네, 근데 의도적이라기보다는 다 이유가, 본인들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먹고 사니까. 네, 그래서 과잉 포장을 하죠. 뭐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더 큰 가능성은요, 엄마가 불안해서 잘못 읽은 거죠. 네, 이럴 수가 없거든요. 정말 그런 일이 75억 명 중에서 한 명이 있다고 합시다. 네,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 어떤 가능성이냐면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대낮에요 벼락에 맞아 죽는다. 네,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네, 네, 그거보다도 더 드문 일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정말 뭐 다시 찾아낼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 기사라는 거는. 네, 네,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본론 돌아가서, 그럼 저항력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항력이 약화되는 엄마의 원인은 뭘까요?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원인이요. 제가 모든 원인이라 그러죠. 몸맘의 힘듦과 지나침입니다. 몸이 힘들든 마음이 힘들든. 이분은 뭐 명확관하게 둘 다 힘들죠. 네, 그게 지금만 힘든 게 아니라요. 뭐 결혼 때부터 벌써 힘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몸이 힘들든 마음이 힘들든. 네. 그리고 또 예민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민하다는 건 뭐냐? 같은 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는 거죠. 지나치게 놀랐다, 충격을 받았다, 아니면은 뭐 굉장히 뭐 정말 희귀한 기사 가지고 저게 내 문제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다 예민함이죠. 또 생각이 많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게 생각 과다의 또 원인이 되거든요. 네, 그게 다 같은 겁니다. 생각 과다가 있고요. 과거 생각이 엄청 많죠.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분이 쓰신 걸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쓰셨나. 아주 뭐 세세히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불안합니다. 네. 딸의 원인은 뭘까요? 네, 딸의 원인은요, 지나친 위생이 원인이 됩니다. 네, 엄마가 위생을 지나치게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균을 차단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균을 차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쩌다가 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네, 거기에 크게 반응을 하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갖다가 깨끗하게 키운다, 막 다 그러잖아요. 보호한다 그러잖아요. 사실 그게 보호가 아니에요. 네, 오히려 더 아이를 갖다가 더 약하게 만드는 거죠. 또 아이도 이제 아이의 행동을 봐요. 예민하죠. 그리고 분리불안이 있습니다. 엄마가 떨어지면은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네, 그 불안입니다. 네, 이런 딸의 원인이 이게 뭐 엄마의 유전자로부터 타고난 걸까요? 아닙니다. 네, 유전자가 아니고요. 닮은 게 아니라 엄마로부터 배운 겁니다.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17개월 됐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배운 거죠. 자, 그래서 딸은 학습된 거니까 다시 재학습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학습을 시켜요? 누구로부터 배웠어요? 엄마로부터 배운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다시 재학습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학습을 시킨다는 게 말로 야, 내 딸아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될 수는 없고요. 엄마부터 건강해야만 딸이 그걸 배우는 겁니다. 네, 엄마부터 건강해야만. 네, 그래서 시작은 어떻게 해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 몸맘 회복 훈련.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이것부터 시작하시고요. 이제부터 강박 행동을 줄여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저귀 손 닦지 않고, 그동안은 손을 닦고, 뭐, 닦고 이렇게 갈았다면 손 닦지 않고, 갈기. 네,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이유식 불어서 시켜주기. 사실 이제 지금 이유식 먹을 때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음식을 갖다가 이제 먹을 때 이제 벌써 17개월이니까요. 여하튼, 네, 이제 뭐, 그래도 뜨거운 음식은 불어서 시켜줘야 되겠죠. 계란 요리 그냥 하기, 입으로 뽀뽀하기,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점점 이제 하시는 게 훈련이고요. 다음이 일 줄이기입니다. 네, 그래서 일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설거지는 모아서 하루에 한 번, 빨래는 모아서 역시 하루에 한 번으로 줄이고요. 점차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줄여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주 입힐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런다고, 이게 그럴수록 저항력이 약해지죠. 좀 지저분하게 키워야, 더럽게 키워야, 저항력이 더 세집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자기 개발 책이기보다는요, 그냥 쉬기하고 멍 때리기,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뭐, 연구하고, 뭐, 어떻게 하면 더 잘하나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그냥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먹고 쉬고 싸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동물같이. 지금 그렇게 하라 그랬지 평생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쉬기야 멍 때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해야 될 훈련이 있어요. 그게 둔감 훈련입니다. 예, 둔감 훈련은요, 닥터의 홈페이지에 보면은 둔감 훈련 그렇게 치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둔감 훈련. 네, 그걸 참고해줘서 훈련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목표가 어떻게 되느냐? 목표는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편하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내가 즐겁잖아요. 예, 이게 목표라는 거죠. 우선 내가 먼저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딸은 어떻게 하느냐? 딸은 울어도 좀 혼자 놀게 하기. 네, 좀 울려야 돼요. 네, 계속 그냥 운다고 쫓아가고 바로 안아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애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면 더 그래요. 네, 다 엄마로부터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외출시키기, 예, 이렇게 시작을 해보라는 거죠.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내 몸만 그리고 딸이 점점 편해집니다. 조금씩. 그러면 방광염도 덜 걸리게 되죠. 뭐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선순환이 이루어지죠. 예, 그러면은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도 여유를 찾게 되죠. 예, 그러면 엄마가 원하는 것도 점점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